이게 공무 도화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남아 있는 게 고구려 2대 왕 유리왕이 남긴 황조가입니다. 황조가는 첫 부인 송씨가 죽자 차이와 화이라는 이 두 번째 부인을 들였는데 유리왕이 사냥을 나가다 돌아왔는데 두 여인이 서로 질투하며 싸우다가 차이가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유리왕이 차이를 데리러 갔는데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리왕이 돌아오는 길에 어느 나무 아래에 좀 앉아서 쉬는데 헐헐 나는 꾀꼬리 한 쌍을 보면서 읊은 게 이제 황조가인데, 헐헐 나는 저 꾀꼬리에 서로 정답구나. 나는 네와 넌 읽고, 이런 식으로 딱 두 개질로 쓴 거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영원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길 수 있는 것은 문학적인 글을 남기면 어느 누구가 존경받고 좋은 글을 남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딱 2시간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확실하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후회와 해함이 없도록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제 인생, 이의 인생을 꿈꿀 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열심히 제가 걸어온 길을 5년 동안 써왔던 길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직비 데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2014년도에 처음 문학을 시작을 하면서 단편을 9편 썼습니다. 9편. 그러니까 거의 뭐 조금 제가 빨리 쓰는 편인데 좀 무식하겠습니다. 단순 무식하겠습니까? 9편을 써가지고 마지막에 매년 우리가 문학상이 단편 문학상이 한 전국적으로 한 20개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응모할 수 있는 곳이. 그런데 9편을 써가지고 거의 2014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산에서 한 공모하는 금샘 문학상에서 그때 생각지도 않았는데 여기 바로 출근길이었습니다. 이 앞을 지나갈 때 버스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냥 왈칵 눈물이 나더라. 그때입니다. 제가 쓰는 거. 토요일, 일요일 쓰고 출근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출근도 안 하고 3일을 썼어요. 3일을.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까지 5일 만에 쓴 건데 그 작품에도 예감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작품은 그래 본 적이 없었는데 그거는 좀 완성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문학의 길을 열어준 데가 부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년 차부터는 2015년, 16년, 17년까지는 무조건 쓰면 될 줄 알았어요. 정말 열심히 다양하게 써봤어요. 그때는 이제 중편도 써보고 장편도 써보고 다 써봤는데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런데 2017년 마지막에 하만에서 중편소설 공모전을 하는데 이 하만은 정해놓기 하는 게 아니고 과거 시제를 주듯이 딱 주제를 줘요. 그해. 근데 그 전에 2016년도에는 그 하만 가야 고분에서 천년된 그 연꽃 씨앗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연꽃 씨앗을 싹을 틔워가지고 꽃을 피워가지고 연꽃, 그 천년 전의 연꽃을 주제로 줬고, 제가 할 때는 함주지라고 그 하만에 있는, 그러니까 하만차사라는 단어가 있지만 함흥차사, 또 하만차사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그 기생 이야기인데 노아라고 아버님이 죄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오는 모든 원님들을 이렇게 달래고 어떻게 해가지고 처벌을 받지 않게끔 그런 만들어서 고을에 하만에 가기만 하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또 하만차사라는 또 단어가 그때도 생겼다고. 그리고 2018년도에 작년에는 내가 2014년도까지는 정말 그냥 썼습니다. 생각난 대로 썼는데 뭔가 좀 2018년도는 필요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 초에 제가 소설 창작론을 스스로 정립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하고 몇 번 더 공부를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정립을 하고 이제 2017년 전 2017년까지는 이거는 습작이다. 다 버릴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까지 쓴 게 한 4년 동안 쓴 게 단편이 23편, 그 다음에 중편이 6편, 그 다음에 희곡이 8편, 그리고 장편을 한 10편 정도 썼어요. 정확하게 제가 그걸 기억하죠. 네. 좀 무식하게 살아가는데 그거 너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에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50이 되니까 이 양복을 보니까 이 양복을 다시 사면은 죽을 때까지 옷을 살 일이 없을 것 같다. 한 20년 이상 산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이 옷을 다시는 살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인생에 뭔가를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그다음에 2018년부터는 이제 정리가 돼 있을 때문에 이제는 자신 있게 한번 써보자,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금요일까지는 근무를 하니까 금요일까지 근무를 끝나고 집에 오면은 뭐 8시 9시 되잖아요. 이렇게 하루에 한 2시간씩 좀 써보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안 되더라. 한 번 쓰면은,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제가 자리에 앉으면은 6시에 일어나서 보통 저녁 8시나 9시까지 소설 쓰는 거 같아요. 예, 굉장히 중노동인데 이게 작가들한테 문학은 이 즐거운 지옥, 글을 쓰는 건 즐거운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역으로는 힘든 천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문학에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즐거움을, 새로운 즐거움을 정말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잠깐 후회하고 직지대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올라가네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기서 해줬으면 좋겠다. 안 될까? 저기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여기서 갈게요. 안 보여요? 직지대모는 그 직지가 우리 세계에서 지금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거든요. 근데 그 직지를 찾아내신 분이 직지 박병선 박사님인데 그분은 이제 직지대모라고 얘기를 하죠. 박병선 박사님은 1956년도에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프랑스 유학을 간 1호입니다. 1호. 예, 여성 최초. 그럼 남성 최초는 누굴까요? 남성 최초는 우리가 65년 전에 1890년도에 유학을 가신 홍종우 선생님인데, 프랑스로 가서 심청전과 춘향전을 번역해서 발표도 하셨어요. 이 선생님이 또 나중에는 우리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균 선생님을 중국에서 또 암살하는 그런 암살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역사적인 얘기고, 그다음에 박병선 박사가 이제 처음에 프랑스를 가서 이제 파리 4대학, 파리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대학이 있는데 또 따로 이름이 있어요. 파리 4대학이 소로본 대학인데, 그래서 역사학을 공부하셨고, 그다음에 또 벨기에 가서 종교학을 공부하셨어요. 잠깐만요. 제가 님이 프랑스를 떠나기 전에, 유학을 떠나기 전에 스승님께서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프랑스에 가면은 프랑스 함대가 1866년도에 병인양이었죠. 우리나라 강화도에 들어와서
외기장각에 있던 책을 다 가져갔는데 프랑스에 가서 그걸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스승님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박병서 박사님이 공부를 하면서도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 우리나라 민족이 얼마나 우수하냐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처음 국제전쟁에서 처음 진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미국을 세계 최초로 해외전쟁에서 미국이 졌죠. 우리한테 대동강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프랑스 함대도 물리쳤죠. 1860년대 약탈은 당했지만은 끝내는 물리쳤기 때문에 그때 세계 열강들과 싸워서 우리가 항상 앞서가고 있었다. 우수한 민족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에 가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이제 마쳤습니다. 대학을 다 마치고 박사학위도 받고 다 마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수 서울대에서 교수 자리도 제의를 하고 들어오려고 하려는 순간에 사건이 하나가 터졌습니다. 그 베를린 간첩 조작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 유럽에 있던 유학생들이 서독의 물가가 비싸니까 동베를린 물가가 싼 데 가서 시장을 보고 이런 장을 보고 이렇게 했던 거죠. 마트를 가까우니까 건너가서. 그런데 그 시절에 그분들이 이제 간첩 조작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 거기 교포들이나 유학생들이 우리나라로 송환을 당하고 국내에 있던 이제 학자분들도 구속을 당하고 하면서 돌아올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로 기화를 하게 됩니다. 박병서 박사님이. 그래서 프랑스 기화를 해가지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취직을 하셨어요. 사서로. 그것도 동양 문고를 정리하고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는 거. 책 제목과 그게 프랑스에 그럴 만한 학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동양 한자를 아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중국 문서하고 일본 문서하고 우리 대한민국 문서들 두로 합쳐서 지하서고에 그 동양 문고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거기에 있는 책들을 정리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연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승님의 이제 생각이 나서 외기장각 도서를 찾으려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죠. 왜 그러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이 장서가 일렬로 쭉 꼭 책장을 늘어놓으면 38km 정도 된다고. 그 안에서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찾는 걸 먼지를 뒤집어 쓰고 찾는 것을 보면서 어느 동료가 얘기를 해줬죠. 어느 부분에 가면은 네가 찾는 듯한 책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서 박병서 박사가 다 뒤져보니까 비슷한 책들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한지로 이 고서가 동양의 고서가 있는데 그곳에 딱 박병서 박사가 한 권의 책을 딱 끄집어내는 순간 이거는 대한민국 책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거는 중국과 일본은 우리가 고서를 보면 족보를 보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철을 해놨잖아요. 밖으로. 근데 중국과 일본은 4침이나 6침 이렇게 짝수 철법을 쓰지. 근데 우리나라는 5침 장정법을 씁니다. 그래서 그 박병서 박사는 5침 장정법을 보고 바로 이거는 대한민국 책이다. 이걸 바로 알았죠. 그 대접한 누런 표지가 워낙 먼지가 많이 쌓여서 새까맣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책을 한번 먼지를 싹 쓸어내니까 거기에 직지라고 이렇게 써 있고 거기 아래 한자가 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책을 넘기려다가 이렇게 잠깐 보니까 이렇게 프랑스어로 직지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글이 좀 써 있었어요. 그곳에 프랑스어로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책은 코레아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했다. 그리고 데이트 1377년.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역사적으로 굉장히 세계 역사를 바꿀 만한 이야기입니다. 구텐베르크가 1455년에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프랑스 애들도 유럽 애들도 모당 세 사람 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1378년이나 써서 1377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금속활자를 만들었다. 이런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도 믿지를 않았죠. 처음에는 믿지를 않고 직지에 이제 첫 장을 넘기니까 첫 장은 이미 찢어져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게 직지는 총 학원이 39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한 장씩 넘겨보니까 그 마지막 장에 그 책에 대한 기록이 정확히 나와 있었어요. 제목은 백운 화상 소록 불조 직지 신체 요절 이렇게 긴 제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조 연월일은 성광 7년 정사 7월 그러니까 고려 우왕 3년인데 이게 1370 북원 연호로 1377년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박병성 박사는 이건 정확하다 이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발행처도 충주 외 흥덕사 그러니까 충주 외곽의 흥덕사에서 발행을 했다. 그 다음에 누구누구가 했고 누구누구의 시주로 이거는 발행을 했고 정확히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을 할 수가 없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역사는 새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박병수 박사가 이게 정말 금속활자냐 이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는데 목판 인쇄에서는 글자가 이렇게 비틀어지거나 거꾸로 되는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금속활자였기 때문에 인쇄를 하면 할수록 글자가 흔들려서 글자가 비틀어지고 또 식자를 하면서 날자 정도는 거꾸로 정반대로 식자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걸 밝혀냈죠. 우리나라 금속활자는 이렇게 손톱만 크기 정도 되는데 좀 납작해요. 길지 않고 납작하기 때문에 그 식판에 글자로 활판에 밀랍을 깔고 그 밀랍 위에 금속활자를 넣고 이렇게 식자를 한 다음에 먹을 바르고 한지를 넣고 이 인체라는 헝겊 덩어리로 이렇게 눌러서 인쇄를 하였기 때문에 인쇄를 하면 할수록 활자가 밀랍이 흔들리니까 활자가 흔들려서 돌아가기도 하고 탈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실제로 직지에는 탈자가 된 부분들은 나중에 붓으로 써는 글자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금속 활자가 확실하다. 그래서 수없이 혼자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서지학자들한테 고증을 받으려고 했는데 서지학자들이 그랬죠. 이거는 절대 금속 활자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거는 목판이다. 목판을 인쇄한 거다. 1377년도에 금속 활자를 찍었는데 1378년 1년 후에 여주 치암사에서 목판으로 상학원을 직지를 다 찍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도 우리나라에 지금 세 곳에 있거든요. 국립도서관하고 중앙연구원하고 또 영광불갑사고 그래서 우리가 직지의 상학원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지금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유는 다 그 부분에 대한 것 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를 계속 하셔가지고 1972년도에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세계 책의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처음으로 박병선 박사님이 이제 직지가 서양 것보다 앞선 금속 활자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얘네들은 서양 애들은 그걸 인정을 할 수가 없다. 거의 인정을 안 해준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그 후에도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끝내는 2001년도에 직지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세계 기록유산 중에 자국이 아닌 타국에 있는 것은 그 직지가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직지가 아직 금속 활자 보는 거 한 권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프랑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찾아와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지금
직진은 약탈 문화재가 아닙니다. 프랑스 초대 공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 1,500권 정도의 서적을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경매를 했는데 프랑스 처음에는 경매가 안 되고 나중에 이제 개인 수집가가 경매를 받았다가 그분이 사망하시면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을 했다는 정확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반환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프랑스인들에게 기증을 해달라. 이렇게 기증을 좀 해봐야 된다 이거죠. 프랑스에서는 지금 우리 삼성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아마 머리를 잘 똑똑하신 분들이 있다면 직지를 좀 기증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박경수 박사 직지를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또 외기장각 그 스승의 부탁을 또 끝내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외기장각 도서를 또 찾기 시작을 했는데 프랑스 이 국립도서관에 정말 전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또 동료가 여기 말고 베르사유 별관에 가면은 동양 책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거기서도 수없이 많이 찾아 헤맸는데 그 별관에서도 찾아내지 못하고 하소연 다시 동료를 찾아가서 이제 하소연을 한 거죠. 거기엔 또 없더라. 그러니까 동료가 다시 얘기했죠. 그럼 그 별관에 동양 뭐 폐지 창고가 있다. 폐지 이제 폐기 처분할 책들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곳에 가봐라. 그래서 박병성 박사가 이제 그 베르사유 별관의 폐지 창고를 가서 이렇게 딱 뒤져보니까 커다란 책이 우리 저런 초록색 표지를 비단으로 싼 책이 큰 책이 눈에 보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 외기장각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데라 국가 책들은 다 초록색 비단 표지를 다 입혀가지고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금방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297권을 그래서 외기장각 도서를 다 찾으셨습니다. 그 표지 창고에서. 그래서 그 제목과 그 간략한 내용을 적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신문사에 제보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게 이제 외기장각 도서를 찾았다고 대서특필이 됩니다. 근데 박병선 박사한테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프랑스에서는 너는 한국의 스파이다. 왜 프랑스에 있는 정보를 네가 제보를 했느냐. 분명히 너는 한국에서 파견온 스파이다. 이렇게 스파이로 몰립니다. 한국의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결론은 이제 압력에 의해서 도서관 그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사표를 내게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기장각 도서는 떼제베 우리나라 KTX를 건설할 당시에 프랑스 떼제베하고 일본 신칸센 둘 중에 어느 거를 선택할까 고민하던 시절인데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그때 힘을 써가지고 우리나라에 반납을 합니다. 딱 그 시절에 반환을 합니다. 반환을 하는데 영구 반환이 아니고 5년 임대 형식으로 반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그 계약서를 새로 쓰고 5년 경식. 거기서 일반 사서에서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프랑스 도서관을 이렇게 다니면서 외기장각 297권에 대한 제목과 그 내용을 전부 다 계속 요구를 하니까 오전 3시간만 그러면 너 도서관에 책을 보게 해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3시간씩만 오전에만 그 연구를 하셨고 책을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요구를 하니까 그럼 오후 1시까지 5시간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 딱 걸리니까 점심시간이 아까우니까 집에서 커피 한 잔 마우병에 담고 빵 한 조각을 싸가지고 도서관에 다니면서 오후 1시까지 점심도 걸으면서 외기장각 도서를 정리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또 쉽게 물러나실 분이 아니니까 또 계속 싸워가지고 끝내는 이제 저녁 마감 시간까지 도서관 마감 시간까지 시간을 얻어내 가지고 그래서 10년 만에 다 정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영구 반환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끈질기고 굉장히
하신 분인데 그 우리나라로 왜 기장각 도서가 왔을 때 우리나라에 왜 오셨습니다. 박병수 박사도 그때 다 돌아오셨는데 아니 귀국한 게 아니고 잠시 오셨는데 그때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데 직장암 4기 판단을 받으십니다. 거기서 그래가지고 치료비도 없고 연금으로 프랑스에 사셨으니까 그 연금은 타는 것은 왜 기장각 그거를 불어로 번역하는데 다 쓰셨다고 그랬으니까 치료비도 없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성금도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비는 이제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퇴원하셔가지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프랑스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때 훈장도 드리고 돌아가시면 우리나라 현충원에 모시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약속을 해가지고 박병수 박사님은 2011년 11월 22일 날 프랑스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 그 현충원 국립현충원 낙골당에 지금은 모셔져 계시고요. 아무튼 세계에서 가장 그러니까 타임즈가 얘기하기를 세계에서 1000년 동안 지금까지 인류의 1000년 동안 과거 1000년 동안 가장 인류를 바꾼 위대한 사건은 금속 활자의 발명이다. 얘네들이 말하는 것은 직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거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본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니네보다 78년 전에 이미 금속 활자를 만들었었다. 얼마나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위대한 민족인가. 여기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가져야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우수한 민족이냐면은 1234년에 상정예금이라는 금속 활자본을 27부를 인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1239년에 증도가라는 금속 활자를 번각했다. 그러니까 책을 뒤집어서 그대로 찍어냈는데 그게 금속 활자를 목판으로 찍었다. 이 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직지를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라 하지 않고 현존하는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다.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상정예금이나 증도가가 남아있는 거 없지만 또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최초 이렇게 표현을 쓰면은 안 되고 최고로 오래된 현존하는 금속 활자본이다. 그거는 지금 프랑스 도서관에 있는 직지 하권 한 권이 유일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 활자는 그렇게 해서 발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박병선 박사님을 직지 대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발견 당시의 순간을 이제 소설 한 장 정도를 좀 낭독을 한번 해볼까. 와. 네. 잘 안 보이네. 이걸로. 이제 저도 만 55세인데 아직 노안이어가지고 자꾸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자를 키워서 크게 좀 인쇄 좀 해왔습니다. 책으로 했으면 좀 멋지게 보일 수도 있었는데 그 발견 당시에 그 장면을 제가 이제 쓴 거니까 한번 제가 낭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페이지에서 39페이지 중간까지거든요. 나는 도서관 지하 서고로 향했다. 앙드레가 말한 한국 도서를 찾기 위해 동양 서고의 엄청난 고서 중에 한참을 헤매다 앙드레가 말한 위치에서 책 한 권을 빼들었다. 황색 종이가 거의 검은색에 가깝도록 먼지가 수북했다. 오른손으로 책을 받치고 왼손바닥으로 표지의 먼지를 쓸어냈다.
코로 입으로 수백 년 된 매캐한 먼지가 들어왔다. 숨을 쉬지 못하도록 기침이 나왔다. 황색 표지 왼쪽에 직질하게 쓰여 있고 아래 하자가 쓰여 있었다. 가로 25cm, 세로 17cm 크기였다. 우측에 5구멍을 뚫고 붉은색 끈으로 묶은 오침 안전법의 선장본이었다. 나는 5구멍으로 책을 묶은 홀수장정법을 보고 한국에 책이란 것을 확신했다. 중국과 일본은 4침이나 6침의 짝수장정법을 사용했다. 동양서고의 한국, 중국, 일본 서적들이 한자 문화권이라는 이유로 뒤섞여 있어 삼국 중 어느 나라 문어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지만 나는 오침장정법으로 한국 문어는 쉽게 구별할 수 있었다. 직지에는 코레아 109 등록번호가 찍혀 있었다. 종이는 한눈에 봐도 한지였다. 표지는 한지를 여러 장 붙여 배접하였고 능합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표지를 넘기려다 손을 멈추었다. 직지, 책 이름 옆에 프랑스어로 기록된 글이 보였다. 나는 천천히 먼지를 털며 검은 얼룩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문장을 읽어나갔다. 이 책은 1377년 코레아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하였다. 나는 심장이 일순간 정지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누가 기록을 했는지 서명이 없어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기록이 사실이라면 인류의 역사를 바꿀 책이었다. 분명히 금속 활자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금속 활자는 움직이는 새 글자라는 뜻이다. 또한 인쇄라는 분명한 또 나타나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쓴 데이트 1377년이었다. 1377년에 인쇄하였다는 기록이었다.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였다는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1455년 42줄 성경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서는 금속 활자본이었다. 나는 누군가 잘못 기록을 했으라 생각하고 학원이면 상권이 있을 것이므로 주변의 책장을 하나하나 찾아 나갔다. 하지만 상권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상권은 다음에 찾기라고 직지의 표지를 넘겼다. 하지만 첫 장은 찢겨져 나가고 없었다. 가슴에 살가죽이 찢어지는 듯하였다. 두 번째 장을 넘기자 600여 년의 묵향이 알라딘 요술연패의 요정처럼 피어올랐다. 평생 다시는 못 맡아볼 것 같은 그윽한 검은 먹의 향기에 뜨거운 눈물이 났다. 천천히 한 장 한 장 직지를 넘겨갔다. 600여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 38장을 넘기자 마지막 장이 나타났다.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체요절 권하라는 긴 제목을 적고 성광 7년 정사 7월 고려우왕 3년이란 발행년월을 정확히 기록하였다. 청주 목의 흥덕사, 청주 외곽의 흥덕사로 인쇄처를 밝히고 주자 인시, 새를 녹여 부어 활자를 만들어 인쇄하였다고 명확히 기록했다. 나는 연화문인, 석찬, 달짜미 간행이님을 밝히고 비군이 묘덕의 시주로 직지가 발행되었다를 분명히 했다. 성광 7년은 부건년으로 서기 1377년이었다. 이게 그 발견 당시에 그 장면을 제가 이제 상상을 해서 썼는데 어떻게 잘 써진 것 같습니다. 됐어요. 네, 잠깐 10분 쉬고 하는 게 낫잖아요. 지금 10분 지금 쉬는 게 쉬고 하시는 게 낫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이제 오늘의 이제 강의 주제는
한국 50대 소설 작가 가능한가 이건데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기 전에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또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념으로 맞습니다. 통화합니다. 지금부터 참관해요. 못 들어가요. 맛있어. 또 사인 하나 받을게요. 우리 가면 되는 그 방송들끼리 조심하세요. 네, 그러나 봐요. 진짜 1시 반에 가고. 젊은 분이 오셔서 너무 좋겠다. 네, 일단 아이돌 같아서 좀. 아, 진짜? 아니,